데일리 브리핑. 네, 문선영 문화평론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순서를 바꿔 데일리 브리핑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전화에는 문대원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 상징적인 미국 브랜드, 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기 있는 미국 브랜드 숫자가 엄청난데,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름 중에 122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철강 US 스틸 회사가 일본에 팔렸네요. 그러게요. 정말 이 미국의 상징 같은데, 네. 말씀하신 대로 122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, 정말 이 한때는 이 글로벌 전체 모든 시장의 최고의 가치를 보유했던 US 스틸, 한국말로 하면 구태여 미국 제철, 미국 철강 회사 이렇게 되는데, 그렇죠. 바로 이 회사가 올해 일본 철강, 니폰 스틸에 넘어갔다고 하네요. 이 니폰 스틸도 일본에서는 최고 철강 회사라고 하는데 140억 달러에 이제 넘어갔는데, 사실 이런 시장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상황이 서서히 가라앉는 침몰 선박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. 정말 그러면서도 지난 한 10년 정도의 미국 안에서조차 철강 자리에서 1위 자리를 내줬어요. 네. 그 정말 최강 존재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일본에 넘어가고 그래도 이름은 그대로 US 스틸로 유지하고 헤드코어도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 있죠. 거기에 지속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1970년대부터 점점 심해져 오다가 이제 철강계에서도 이제 껍질만 남은 존재라는 그런 인상이 들면서 전 세계 최고 탑10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구식 기술만 고수해온 것이 문제였다고 하네요. 네. 이 1940년대 기술을 아직도 사용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제가 그 영화사가 앞서 전신이 어느 영화사인지 모르겠는데 소니에게 팔렸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네네. 소니 픽처스가 됐을 때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. 네, 파라마운트인가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랬는데 이번에 또 US 스틸도 일본에 팔렸고 또 미국의 그렇습니다. 정말 상징적인 GE도 그 외국으로 팔리지 않았나요, 혹시? 그렇습니다. 이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정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제너럴 GE 굉장히 유명한 미국 이름이죠. 그럼요. 미국 대기업이죠. 네. 그럼요. 네, 이것도 역시 정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정말 발명가, 최고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입니다. 네. 이제 모든 가정용품, 냉장고, TV, 마이크로웨이브, 세탁기 등등 어디나 다 붙어 있죠. 그럼요.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GE에서 어플라이언스, 가정용품 디비전이 2016년에 중국 회사로 넘어갔습니다. 이 중국 회사 중에 하이어 그룹이라고 있죠. HAIER, 네, 하이어 있습니다. 그룹에 넘어갔는데 정말 한때 이 회사 역시 US 스틸만큼 100년 넘게 전설 같은 이제 회사였는데 여기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빚더미에 이 현금 조달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래요. 근데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80년대, 90년대에서 문어다리처럼 이 사업 확장을 모든 분야에 너무 많이 펼쳤다는 비난이 있어요. 네. 금융업이라든지 발전소, 젯 엔진, 또 의료계 MRI 같은 기계 이런 게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최악 상태가 지난 2013년 이후에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빚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. 이 인수한 중국 하이어 그룹은 이 홈디포나 로우즈 같은 데 가시면 이 이름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팔렸고 US 스틸도 팔렸고 이 미국 대표 맥주와 햄버거 체인도 외국 기업이 인수를 했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대표 미국 맥주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드와이저죠. 아, 그렇죠. 네. 버드와이저 특히 요새 할리데이 시즌 같은 거 때가 되면 TV에서 보신 분 있을 거예요. 그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빨강색 마차에다가 딸랑딸랑 종 울리면서 흰 말들이 끄는 모습이 있는데 네. 이 버드와이저도 넘어갔습니다. 바로 유럽의 대기업인데 인베브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본사는 이 벨기움에 위치해 있는데 이 버드와이저가 이렇게 넘어갔고 또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잘 알려진 브랜드 맥주는 잘 아시는 코로나하고 스텔라 아투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다음이 버거킹이죠. 그렇죠. 네. 버거킹도 더 이상 미국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. 그래요?
네, 이게 2013년에 버거킹하고 또 캐나다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캐나다의 대표적인 이름이 팀 홀턴스라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 팀 홀턴스하고 합치면서 120억 달러 가치의 이 거대한 대기업이 형성됐는데 이 본사는 토론토에 위치해 있어요. 이 두 개 음식 이 회사가 이 버거킹을 인수하고도 또 추가로 두 개의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그 중에 또 네. 하나가 파파이즈라고 들어보셨죠? 예. 파파이즈 알죠, 네. 루이즈나 키친하고 네. 또 하나는 파이어하우스 서브라고 이 두 개도 인수해가지고 이 캐나다 팀 홀턴스가 이 버거킹의 주인이 됐습니다. 와, 아. 그렇군요. 네. 한인타운에 버거킹 지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있던 게 없어져가지고요. 아, 버거킹이 없어졌나요? 버먼에 있다가 없어졌죠. 아, 그런가요? 네, 네, 아, 없어졌어요. 나 거기 되게 스타벅스로 좋아했는데. 바뀌었어요. 네, 아, 그래서 네, 버거킹이 그렇군요.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데 멀리까지 가야 되거든요. 오, 네. 참. 자, 여기에 더해서 또 미국에 상징하면은 또 세븐일레븐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세븐일레븐도 외국에 팔렸다고요? 그렇네요. 이 정말 편의점의 대명사 세븐일레븐이죠. 그렇죠. 아. 정말 이게 애초에 1946년에 아침 6시에 열어서 저녁 11시까지 연다고 해서 세븐일레븐이 됐는데 그렇죠. 네. 1927년 달라스에서 시작했어요. 이 얼음하우스를 몇 개 합쳐가지고 사우스랜드 아이스 컴퍼니를 형성했다가 1946년에 이제 세븐일레븐이 됐는데 정말 세븐일레븐 하면 미국에 오래 사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.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슬러피라는 그 드링크가 있고 빅 걸프라는 이런 거 정말 미국에서 어린 시절 자라는 과정의 대표적인 이름들인데 이 바로 일본에 넘어갔습니다. 네. 1974년에 일본의 빌리어네어 마사토시 이토시가 예. 첫 번째 세븐일레븐을 이제 스토어를 열었고 91년에 프랜차이즈 일부를 인수를 했고 2005년에 가서는 100% 완전히 인수했습니다. 세븐일레븐 그 뒤로 글로벌 확장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토시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. 이토시가 올해 초 3월에 이 98살의 나이로 노안으로 사망하셨네요. 네. 그렇군요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븐일레븐을 일본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. 아, 원래. 그렇군요. 예, 아, 왜냐면 그래요? 네네네. 왜 저는 이게 미국 회사라는 걸 방금 듣고 알았네요. 아, 정말 이 무식하기 그지가 없습니다. 네. 이것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은 미국 이름들이 외국 소유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, 박사님. 그러게요. 정말 많은데 그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요새 제일 인기 있고 핫한 이 올게닉 그로서리 마켓이 트레이더 조우즈죠. 트레이드죠. 네, 그렇죠. 트레이더 조우즈가 사실 캘리포니아 베이스에서 시작된 그렇죠. 곳인데 이게 네. 이 독일 패밀리가 주인입니다. 어. 이 독일 패밀리 또 이 트레이더 조우즈처럼 잘 알려진 그 체인 스토어 중에 RD라고 아시죠? ALDI. 네, 알고 있습니다. RD도 이 독일 패밀리 같은 이 카라고 CEO 알브렉트 형제가 창업했는데 이 RD가 1960년에 두 개로 나눠집니다. RD 노르드하고 RD 수드라고 이 북부 남부 이렇게 되는데 네. 그중에 RD 노르드가 트레이더 조즈를 79년부터 소유하고 있고 아, 79년부터. 네. 네. 그리고 RD 자체는 RD 수드가 소유하고 있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동차 대표적인 미국의 자동차 뭐 집이라든지 크라이슬러, 다지 이런 것도 이 정말 이 유럽 소유가 됐는데 2014년부터 유럽 소유입니다. 그렇죠. 아, 네. 네. 이탈리아랑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이 이태리 피아트로 넘어갔다가 네. 2021년에는 프랑스의 PSA 그룹과 합병되면서 현재 스텔란티스라는 딜러 이 자동차 이름 있죠. 스텔란티스가 됐고 이 헤드코어는 암스테르담에 있고 또 냉장고 중에 미국 냉장고 중에 아주 많이 보이진 않는데 프리지데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프리지데어 냉장고가 이것도 미국 상징 냉장고인데 네. 이것도 1986년에 스웨덴 이 가정용품 회사 일렉트롤럭스 AB가 인수했네요. 자, 미국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뭐 외국으로 넘어간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아이스크림입니까?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앤제리다 아시죠? 아, 예, 예. 네, 벤앤제리가 1987년에 유태인 친구들, 학생 친구들 벤 코엔하고 제리 그린필드가 버몬트주에서 주유소를 개조해서 첫 번째 스토어를 열었었는데 이것도 2000년에 영국의 대기업 유니레버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33개 국가에 들어가 있고 또 아이스크림 하면 또 약간 그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아이스크림 하겐다즈라고 아시죠? 네, 알고 하겐다즈 있습니다. 유명하죠. 예,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다즈에 점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오물라우트라고 붙어 있는데 예. 네. 유럽 기분이 나죠. 예. 음.
근데 놀랍게도 이건 오히려 미국 겁니다. 아, 그래요? 저는 독일 건 줄 그렇군요. 알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루벤하고 로스 마투스 부부가 이 폴란드 이민자인데 네. 1960년에 뉴욕 브롱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주 적중한 거죠. 이 유럽 기분이 나는 언어를 쓰자 그래가지고 예. 낙농국가 대표적인 덴마크 언어 느낌이 드는 브랜드 이름을 선택한 게 하간다즈인데 네. 이렇게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미스테리하게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대로 적중한 거죠. 와, 저는 수입품인 줄 알았습니다. 아니 저는 바다를 근데 건너와서 이게 그렇게 이것도 비싼. 반대로 100% 미국 건이네요. 아, 네, 저는 바다를 건너와서 그렇게 비싼 줄 알았어요. 하겐다즈는. 그러니까 수입품이라서. 그러니까 이 네. 부부가 정말 머리를 잘 썼네요. 아, 참. 와, 그런데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. 지금 댓글 달아주신 네. 분이 미국의 제조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까? 암울한 뉴스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머, 왜 미국 회사들이 다 해외로 팔리는 거야라고 걱정이 확 밀려오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. 뭐 제조업 근간이 무너진 거는 꽤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 네, 오래는 저희 됐는데. 그 디트로이트 그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던 그 디트로이트라던가 그런 쪽들이 이제 동네가 많이 예. 예, 네. 할렘스럽게 되는 거 보면 음흠. 제조업이 이제 근간이 무너지지 않았나 네.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네.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더 생각하는 게 더 많겠죠. 아, 그렇죠. 네. 그렇겠죠, 그렇겠죠. 알겠습니다. 네, 박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년에 뵙겠습니다. 네, 내년에 새해 뵙겠습니다.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문대원 박사였습니다.